네, 자, 저희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요쪽에 그 서버 소켓을 하나 만들 거고요. 요쪽에 클라이언트를 만든 다음에 얘가 이 떠 있는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한 다음에 접속이 되면 accept를 발생시킬 거고요. accept가 되면 그때 이렇게 소켓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아래쪽에 소켓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소켓과 소켓이 1대1 통신을 하는 그런 채팅을 한번 구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쪽에 보시면 저희는 일단 소켓이라고 하는 거를 좀 개념적으로 좀 배우셔야 되는데, 여기 보듯이 소켓은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쓰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만들기 위해서 쓸 거고요. 자바넷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이게 들어있어요. 생성자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냥 소켓을 만들 수도 있고요. 주소를 주고 포트를 줘서 만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소를 주고 포트를 줘서 저희가 소켓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서버가 어딘가 떠 있으면 이 클라이언트가 일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적고 얘가 열어놓은 포트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는 접근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러 종류의 메소드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처리를 할 거고요. 보통 저희가 파일이 됐건 소켓이 됐건 이런 애들은 열면 무조건 클로즈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커넥트 거는 뭐 이런 메소드도 있고요. 쭉 내려오시면 뭐 포트 번호 알아오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 이제 실제로 나중에 주로 써먹을 건데, 여기 보시면 그 인풋 스트림을 쓸 수가 있고요, 아웃풋 스트림을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소켓 통신에서 요 스트림 쓰려고 파일에서 인풋 아웃풋을 열심히 배웠거든요. 그때 쓰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읽고 쓰고 이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을 위한 인풋 스트림이 있고요, 출력을 위한 아웃풋 스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get 해서 인풋 스트림을 땡겨오면 인풋 스트림 객체를 가져오고요, get 해서 아웃풋 스트림을 땡겨오면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들고 와요. 이걸 이용해서 읽고 쓰고를 저희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신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따가 코드로 다 만들 건데 사실 여기 있는 코드가 다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 소켓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IP를 적고 포트를 적어가지고 소켓을 향해서 소켓 서버를 향해서 이게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그 정보가 이제 만들어지면 저희 이쪽에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로 그 객체를 받아올 거예요. 그럼 어쨌건 얘는 이런 주소에 이런 포트에 이제 접속을 하겠죠. 접속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접속된 애랑 읽고 쓰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in하고 out이라고 하는 변수 두 개를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in이라는 애는 버퍼드 리더를 이용해서 인풋 스트림 리더에 있는 여기에 있는 클라이언트 소켓에, 그러니까 저희가 접속한 이 소켓이 뭘 가지고 올 거냐면 인풋 스트림을 가져오게 해서 그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어떤 쓸 수 있는 능력을 만들 거예요. 근데 쓸 수 있는 능력인데 버퍼를 이용하면서 인풋 스트림을 이용하면서 소켓에 있는 애를 읽고 쓰고를 할 수 있게 이제 만들 거란 얘기에서 읽기 위한 애로 이렇게 버퍼드 리더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여기에 버퍼드 라이터를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객체들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뭔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절로 보내야 되거든요. 보내는 거는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스트림이기 때문에 이 아웃 객체를 가지고 우리를 보낼 겁니다. 보낼 때 우리가 보내서 쓰는 일을 write라고 하는 일을 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적은 다음에 write라고 하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까지만 해도 되는데 저희가 뭘 쓸 거냐면 여기 보시면 계속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버퍼를 갖고 있는 객체를 쓰시면 여러분들 그 버퍼라는 게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거나 어쨌건 일정 양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버퍼잖아요.
그건 아시죠? 얘는 여러분들 그 자료구조 시간에 배울 때 Q라고 하는 애 배우셨어요? Q라는 애는 어때요? 뒤에서 들어오면 이게 앞으로 쭉쭉 밀려나가서 어떻게 돼요?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그런 구조가 뭐예요? Q죠, Q. 아시죠? 그래서 그런 Q 구조를 이용해서 저희가 뭘 하냐면 버퍼링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첫 번째 자료가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출력이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자료가 와서 얘가 앞으로 밀려오고 어쨌건 맨 마지막에 있는 자료까지 와가지고 여기가 다 차야 그 다음 자료가 들어오면 얘가 어떻게 해요? 하나씩 밀려서 어떻게 해요? 출력이 이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해하셨죠?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어쨌건 얘가 일정량만큼 계속 들어오면 계속 밀어주면 얘가 계속 나갔는데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때요? 그냥 차 있는 상태로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를 다 보내야 내 파일을 보내는 건데 여기까지 안 보내진 상태에서 얘가 통신이 끊기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버퍼를 이용하는 애들은 맨 마지막에 플러시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버퍼를 다 밀어내 버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 처리를 하시고 특히 버퍼를 갖고 있는 파일 처리를 할 때는 항상 이 플러시라고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다 밀어내주기 위한 그런 동작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 이거 안 썼는데 왜 안 썼냐면 지금까지는 버퍼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안 썼던 거고 버퍼를 쓸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쓰는 일을 하는 거고요. in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있는 요 인풋 스트리머를 처리하는 요 버퍼드 리더라는 애는 얘는 뭐예요? 얘는 어쨌건 한 줄씩 읽어올 거고요. 왜냐면 버퍼드 리더의 능력에 한 줄씩 읽어오는 게 있으니까 한 줄씩 읽어와서 문자로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를 하는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읽고 쓰고를 할 거고요. 클라이언트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 소켓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포트를 가지고 열리면 항상 맨 마지막에는 클로즈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가 요 세트로에서 저희가 클라이언트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서버 소켓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서버 소켓이 하는 일은 별거 없어요. 자, 얘는 전번에 얘기했듯이 서버 소켓은 포트만 가지고 얘가 메모리 올라와가지고 얘가 무한 루핑을 계속 돌고 있어요. 무한 루핑을 계속 돌면서 여기 포트를 열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IP랑 포트를 해서 붙으면 이제 어때요? 아, 얘가 붙었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서버 소켓은 포트만 가지고 열 거고요. 아래 보시면 얘 제일 중요한 메소드는 accept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소켓에 붙으면 accept라는 애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그리고 얘의 리턴 타입은 소켓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가 탁 붙으면 소켓이 하나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소켓하고 이쪽에 연결된 소켓하고가 이렇게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여기 있는 뭐 IP 주소 보고 포트 보고 뭐 이런 거니까 대충 이름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accept라고 하는 애가 제일 중요한 메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 여기 설명이 다 됐는데 또 설명을 해요, 여기서.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만든 서버는 이렇게 서버를 띄우고요. 포트를 하나 열어놓고 리스닝을 해요. 계속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는데 이쪽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특정 포트, 여기 있는 포트를 바라보고 일로 슉 다가오잖아요. 다가와서 얘가 탁 연결이 이 포트랑 이 포트가 만나서 연결이 되는 순간에 얘는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이 서버는 요 아래다가 소켓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듯이 소켓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소켓이 만들어져서 이제 얘는 얘하고 얘 사이에 이제 1대1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를 통해서 뭘 하는 일은 없고요. 얘가 만든 소켓하고 이 소켓하고가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만들고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얘가 다시 받아서
얘가 여기에다 소켓을 만들면 얘랑 얘가 이렇게 통신할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접속을 기다려주고 새로운 소켓을 만들어주는 일이 서버의 주된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켓과 소켓 사이의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네,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쫙 만들어 볼 겁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채팅을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듯이 뭐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서로 연결 요청하고 뭐 메시지 주고받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약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여기 있는 서버부터 해가지고요.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하나씩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서버랑 클라이언트는 모양이 똑같이 생겨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버만 하나 간단하게 만들면 클라이언트는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거 잘 이해하시고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쪽에 오시면 저희가 소스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 특별한 건 없으면 자 여기 소스라고 하는 거 누르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패키지 하나만 만들게요. 자, 패키지의 이름을 저희는 챗이라고 만들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오른쪽 버튼 New Class라고 해서 저희가 서버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만들까요? 챗 서버 이렇게 만들까요? 챗 서버 이렇게 만들게요. 자, 얘도 단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메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finish. 자, 저희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저희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보던 애들 중에 맨 처음에 봤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을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제 서버 소켓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떠서 얘가 리스너란 이름으로 요거를 이제 기다리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억셉트 하도록. 자, 그래서 그 동작을 그대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서버 소켓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버 S라고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서버 소켓이라고 있어요. java.net에 있는 거 찾으셨어요? 네. 자, 얘를 이제 선택을 할 거고요. 우리는 얘 이름을 보통은 서버라고 이렇게 부를 건데 지금 책에서는 얘를 리스너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냥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애라는 의미로 리스너라는 이름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new 서버 소켓이라고 이제 만드는데 자, 저희가 이 서버 소켓을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는 포트 번호를 주고 대기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애를 쓸 거예요. 두 번째 있는 애를 선택할 것이고 이제 포트 번호는 이제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뭐 나는 9000번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9000번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웰론 포트가 아닌 그죠? 1024 이후부터를 그냥 적당한 애를 쓰시면 되는데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대신 나랑 클라이언트 사이엔 규칙이니까 포트 번호는 동일한 걸 쓰시면 돼요. 자, 마우스를 가져가 봤더니 얘가 뭐예요?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요거 요렇게 해서 트라이 캐치로 잡아주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요 며칠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열린 애들은 반드시 닫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요 안에서 닫으면 내가 이거 돌다가 사고가 나서 그죠? 돌다 사고가 나서 그런데 여기서 닫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닫아야 돼요? 이 아래에다가 파이널리 만들어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저희는 얘를 위로 올려버릴 거예요. 이렇게 리스너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서버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finally 빵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listener라고 하는 애를 close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항상 이런 close가 발생할 때는 또 exception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try catch로 저런 IO exception을 한 번 더 처리를 해주면 돼요. 중간에 있는 이런 주석은 그냥 지워버리고 이렇게 할게요. 자, 오늘도 보시면 저희가 한 줄 넣었는데 코드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죠? 자, 어쨌건 뭐 별 불편함 없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하면 얘가 뭘 하냐면 서버를 딱 띄우고 기다려요. 그냥 잠깐 보시면 그냥 제 거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제가 얘를 컨트롤 F11 이렇게 딱 누르면 얘가 뭐 서버 이런 거 띄우는 거라서 방화벽 잠깐 물어보고요. 이거 그냥 허용한다라고 하면 얘가 어쨌건 요 서버를 돌릴 거고요. 자, 돌리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슉 하고 그냥 탁 죽어버리는데 저희는 이 서버를 어떻게 할 거냐면 계속 띄워놓고 기다리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저희는 저 리스너라는 애가 뭐 될 때까지 기다릴 거냐면 accept 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accept 다음에 뭐가 나와요? return time은 소켓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이 accept이 되면 얘가 자동으로 뭘 만들어줘요? 소켓을 만들어줘요. 여기에 소켓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앞쪽에서 타입을 안 적은 이유는 이게 당연히 얘도 뭐 하겠어요? 얘도 이 밖에다 선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얘는 아예 여기다가 소켓이라고 해서 이렇게 널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소켓이라는 애도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자바 넷에 있는 애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얘는 이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요렇게 떠 있을 거고요. 얘가 접속될 때까지 얘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다리는 일을 해요. 그럼 요렇게 걸어 놓으면 이렇게 띄우면 여기가 어떻게 해요? 계속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얘가 accept가 들어올 때까지. accept가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저 accept가 발생하기 전에 여기다가 여러분 메시지로 sysout으로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요. 연결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잠깐 적어주면 아이고 여기 한결이 깨지네요. 그죠? 한결이 깨지니까 저희가 요거 런하는 데 가서요. 런 에지에 가서 런 에지에 가서요. 런 컨피그레이션 미안합니다. 런 컨피그레이션에 가서 저희가 요 커먼에 가서 요것만 ms949로 할게요. 자,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프로젝트 제출할 때 캐릭터 셋 무조건 UTF-8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 거에서 잘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제 거에서 띄웠는데 만약에 한글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규칙을 안 지킨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시스템이 이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쨌건 UTF-8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얘가 자꾸 에러가 뜨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서버를 미리 띄워놓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 포트를 자꾸 여니까 얘가 이제 이미 얘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의 메시지가 되면 여기 와서 여기 떠 있는 애를 미리 죽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해결될 거고요. 여기 도스 요거
콘솔 확인하는 곳에 가서 다 터미네이트가 된 걸 보시면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띄우시면 컨트롤 F11로 띄우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을 기다립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이거 띄워놓고 연결 기다리게 하고 accept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accept를 기다리다가 진짜 accept가 되잖아요. accept가 되면 우린 여기에다 다시 sysout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찍어줘요. 이제 정말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연결이 되려면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붙어야 이게 연결되거든요. 요건 나중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요건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할 거고요. 자, 저희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무한 루핑을 서버니까 무한 루핑을 돌리면서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얘가 계속 처리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무한 루핑을 돌리면서 그 처리를 해결을 할 건데 그때 사용할 인과 아웃 객체가 있어야 돼요. 인과 아웃 객체가 있는데 우리 아까 이미 살펴봤잖아요. 저희는 원래 인 아웃도 이 아래에서 클로즈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소켓도 클로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이 바깥에다 선언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는 버퍼드 인풋 버퍼드 우리 글자로 읽고 있을 거니까 리더라는 애 하나 이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읽어오는 애니까 in이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다가는 null 이렇게 선언할 거고요. 버퍼드 라이터 out이라고 할 거고요. 얘도 null로 이렇게 선언할 거예요. 자, 얘네들은 이제 만들다 보면 자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트라이문 안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인객체, 아웃객체를 만들어 드리려고 해서 인객체라는 애는 여기 봤더니 버퍼드 리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new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애로 만들어요. 버퍼드 리더라는 애로 만드는데 이 버퍼드 리더는 그 입력할 수 있는 객체가 필요해요. 입력할 수 있는 객체가 필요해서 우리는 여기다 new input stream으로 된 리더를 하나 더 읽어요. input stream으로 된 리더를 읽어올 건데 이때 읽어올 때 우리는 다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입력 우리는 보통 여기 진짜 input stream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콘솔로 입력받을 땐 여기다 뭐라고 적었어요? system.in 이렇게 적었죠? 그죠? 만약에 파일로부터 받으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new file input stream 해가지고 파일명 적으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 쓴 파일 할 때 썼던 게 그거잖아요. 기억나요? 지난주에 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드릴 애가 파일이면 어떻게 해요?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오면 돼요. 아니면 걔가 만약 글자다 그러면 파일 리더로 읽어오면 된다고요. 파일명 적어놓고 그죠? 자, 근데 나는 이제 뭘 쓸 거냐면 나는 뭘 가지고 할 거냐면 이거를 여기에 있는 요 소켓 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소켓 가지고. 내가 읽어올 대상이 되는 애가 소켓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누구로 할 거냐면 이 소켓이라고 할 거고요. 그 소켓에 보면 인풋 스트림을 쓸 수 있는 애가 뭐예요? get input 스트림이 있어서 요거를 내가 읽어올 대상으로 쓸 거예요. 이해돼요? 자, 내가 읽어올 애가 파일이었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적는다고요? 파일 리더라고 적어가지고 파일을 읽어오면 돼요. 근데 나는 읽을 애가 소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켓에서 인풋 스트림을 읽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읽을 때 글자 형태로 읽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로 읽고 그걸 이제 버퍼를 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봤죠? 버퍼를 썼더니 속도가 엄청 좋아지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요번에는 아웃을 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 거예요. 아웃하는 객체는 new 버퍼드 라이터일 거고요. 얘는 라이터 객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new 어떻게 해요? output stream 라이터로 만들 건데
얘는 맨 마지막에 아웃풋 스트림 객체가 하나 더 필요하대요. 우리는 옛날엔 파일에다 적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시스템 아웃점 뭐 이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콘솔에다 찍었잖아요. 내 아웃풋 스트림이 콘솔이거나 파일이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는 어디다 찍을 거예요? 누구요? 소켓에다 찍어야 되잖아요. 나 왜냐면 소켓에다 전달해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소켓을 부를 거고 그 중에 뭐예요? 나는 get output 스트림을 불러와서 그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나는 뭐 어떻게 해요? 아웃 객체를 만들어서 날려버릴 거란 얘기예요. 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어쨌건 소켓, 그러니까 이게 서버가 있으면 서버가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연결이 되면 그때 만든 소켓이 하나 있는데 그 소켓에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딱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나는 읽는 거, 쓰는 거 요걸 이제 준비를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서버니까 계속 돌리면서 while 이렇게 돌리면서 while true 하면서 계속 무한 루핑을 돌릴 거야. 자, 무한 루핑을 돌릴 건데 서버 이제 요거는 저희가 도수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버의 기본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먼저 정보를 보내면 그 정보를 적어주는 걸 먼저 얘 역할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스트링에다가 메시지 in 메시지라고 하는 애를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놈은 누구냐면 저기에 있는 input 객체라고 하는 놈이 있었는데 요거 버퍼드 리더잖아요. 버퍼드 리더에 누군가가 뭔가를 읽은 애를 버퍼드 리더에 적어주면 나는 걔를 여기서 보듯이 걔를 어떻게 할 거냐면 read line이라고 해서 한 줄을 그냥 읽어와 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읽어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내 화면에다가 시스아웃에다가 그냥 그 읽은 내용을 그냥 출력할 거예요. in message라고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뭐 쓴 게 있으면 얘가 그거를 받아와서 내 화면에 빵 찍어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넘겨줄 때 내가 서버가 할 일이고요. 이제는 난 뭘 할 거냐면 이제 내 턴이 돼가지고 난 이제 요번에는 나는 여기다 sysout 하고요. 이때 ln은 좀 지워주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보내기라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꺽쇠를 한 3개쯤 해서 우리가 보낼 준비를 이렇게 할 거예요. ln을 지운 이유는 ln이 있으면 보내기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우리가 글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쓸 수 있도록 저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를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다가 스트링으로 out message라고 하는 애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특별한 도구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특별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살기를 어디서 적어야 되냐면 여기서 적어야 돼요. 여기. 요 화면에서 적어야 되거든요. 우리 화면에다가 적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적을 수가 있어요? 그죠? 스캐너를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스캐너가 아니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야? input stream reader를 하고 뒤에 input 객체로 뭘 쓰면 돼요? system.in 하면 콘솔로 입력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파일에 입력할 때 어떻게 했어요? system.in 가지고 입력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런 아웃 객체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웃 객체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아웃 객체를 통해서 나는 뭐 하면 돼요? 저걸 쓸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일단 문제는 거기 보내야 되는 그 문자를 어디서 받아올 거예요? 여기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받으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캐너 이용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스캐너를 하나 붙이죠. 어떻게 해요? 스캐너 이렇게 해가지고 스캐너를 하나 붙일 거고요.
scan이라고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다 new 어떻게 해요? 스캐너를 만들 건데, 자, 스캐너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봤더니 파일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파일을 읽어올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요? 화면에서 받을 거잖아요. 콘솔로. 그러니까 요거 인풋 스트림을 할 건데, 저 인풋 스트림이 뭐여야 돼요? 나의 시스템.in이어야 나는 어떻게 해요? 콘솔로 얘를 입력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준비가 됐으면 나는 준비된 스캐너를 어떻게 해요? 요로 보내서 여기서 스캐너에서 우리가 한 줄을 읽어오고 싶어요. 한 줄인데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은 next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next 다음에 next 라인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보여요? 자, 저 두 개의 차이가 뭐죠? next하고 next 라인의 차이가 뭐예요? 네,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next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입력의 끝을 공백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next line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엔터를 기준으로 얘가 해요. 우리가 중간에 보면 띄어쓰기를 가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캐너를 쓸 때 저렇게 외부 입력을 받을 때는 우리가 엔터를 기준으로 입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캐너 다음에 next 라인으로 읽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어쨌건 한 줄을 쓰고 엔터를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아웃 메시지를 받아와요. 그러면 나는 할 일이 뭐예요? 할 일이 이제 저 위에 있던 저 아웃 객체에다가 뭐예요? write 하는 일을 하겠죠? 이거 우리 파일 처리할 때 다 배운 거예요. write를 하는데 여기 봤더니 캐릭터 배열을 넣을 수도 있고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얘는 아주 친절하게 뭐도 넣을 수 있어요? 스트링을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쓸 거예요. 스트링을 요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링을 넣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이 아웃이라고 하는 애는 아까 여기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버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라이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고 나면 아웃.플러시라고 하는 애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 안 하면 마치 파일 만들고 클로즈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플러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서버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서버는 뭐 한다고요? 누가 쓴 게 있으면 이렇게 받아와서 내 화면에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내기라고 하는 메시지 띄운 다음에 내가 입력할 때까지 기다려서 입력을 하고 나면 그런 애가 들어오면 걔를 어떻게 해요? 아웃풋 객체에 적어서, 그러니까 소켓에 적어서 절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플러시 하면 이게 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가서 하고 얘는 또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다시 여기 와서 저쪽 애가 나한테 보낼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얘는 마치 무전기 같은 거예요. 난 한번 받았다가 내 차례가 되면 보냈다가 걔가 다시 오기 전까지는 나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적어봐야 내 메시지는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면 그때 메시지 찍고 내 프롬프트 뜨면 그때 타이핑 쳐서 보낼 수 있어요. 자, 요런 구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열려있는 각종 객체들 있죠? 열린 거 거꾸로 순으로 닫아버릴게요. 자, 저희는 여기에 봤더니 아웃이 제일 마지막에 열렸으니까 여기 아웃 객체를 클로즈 할 거고요. 인 객체도 클로즈 할 거고요. 저 위에 봤더니 스캐너가 있는데 스캐너가 이 노란 줄이가 있잖아요. 스캐너도 원래 클로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스캔도 클로즈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안 한 게 누굴 안 했냐면 여기 있는 소켓도 통신을 위해 열렸기 때문에 서버도 닫듯이 얘도 가서 클로즈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켓도 클로즈를 하시면 그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열어놓은 건 이제 다 닫은 거예요. 이게 다예요. 서버가 하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얘가 하는 일은 얘를 이렇게 뿅 띄우면 연결 기다립니다 하고 뭐 해요? 여기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저쪽 클라이언트가 이제 접속을 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탁 붙어야 그 다음 동작이 되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얘는 이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잠깐 끄고요. 저희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이제 클라이언트 만들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 만들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소스도 보면 뭐 되게 뭐 길고 그렇긴 하지만 얘가 하는 일과 거의 같아요. 얘가 하는 일 중에 무슨 일만 안 하냐면 여기 이거 연결받는 일만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 동작은 거의 동일하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챗 서버라는 애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거 복사를 해가지고요. 채트 클라이언트라고 만들게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한 번만 끊고 가겠습니다.